제4장 1부에서는 파워 속성과 교란, 파워 속성 기반 교란과 우주와 자연의 엔트로피,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자기 및 타율 정화와 생명력 회복 중 우주와 자연의 자기 정화와 생명력 회복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파워 속성 활성화 기반 우주와 자연의 엔트로피 측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파워 속성 활성화 기반 우주와 자연의 엔트로피 측정.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의 자기정화는 기능적 자기정화이다. 기능적 자기정화는 활성화된 개체의 정체성에 따라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속성 패턴에 의해서 유발된다. 개체의 정체성 활성화는 우주와 자연의 생명력에 의해서 유발된다. 우주와 자연의 생명력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스스로 변화하는 힘이다. 이러한 생명력은 엔트로피가 자기정화 임계값을 지날 경우 잠재기에 진입한다. 우주와 자연에서 자기정화 임계값은 무엇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가? 우주나 자연에서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속성 패턴은 지배적 파워 속성을 중심으로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엔트로피가 생명력이 비활성화되는 자기정화 임계값에 접근할수록 개체에는 파워 속성이 모두 비활성화되거나 엔트로피에 부응하는 파워 속성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우리는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의 활성화 수준, 즉 파워 속성의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 작용 수준으로 우주와 자연의 엔트로피 수준이나 생명력이 비활성화되는 자기정화 임계값을 측정할 수 있다. 우리는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탄코던스 프로세스 수준으로 이들의 엔트로피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예로서 파워 속성이 모두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는 개체에는 생명력이 온전히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워 속성이 모두 작용하지 않는 개체에는 생명력이 비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의 유기체가 생리학적으로 건강할 때 해당 유기체에는 생명력이 온전히 활성화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수록 엔트로피 영향으로 생명력이 비활성화된다. 왜냐하면 지적한 것과 같이 생명력은 개체의 정체성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개체의 정체성은 개체의 본능이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한 파워, 오 속성을 모두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국가의 한 해의 벼농사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 벼농사의 전체 경작 면적 중에서 30%는 풍작이고 50%는 평년작이며 나머지 20%는 평년작 미만이라도 이러한 국가의 벼농사는 흔히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난다. 벼농사에서 분포는 표준수학 분포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속한 특정 개에서 생명력의 활성화 수준을 표준수학 분포를 기반으로 측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풍작은 생명력의 평균보다 큰 활성화를 뜻하고 평년작과 흉작은 각각 평균 수준과 평균 미만의 생명력 활성화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예로서 특정의 개에 속한 30% 개체에는 파워 속성이 모두 작용하고 50% 개체에는 3에서 4개의 파워 속성이 작용하며 20% 개체에는 2개 이하의 파워 속성이 작용할 때 이러한 개는 자기정화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특정 개에 속한 개체들의 파워 속성 작용 분포를 파워 속성 표준수학 분포라고 한다. 특정 개의 파워 속성 작용 분포가 표준수학 분포보다 클 때 이러한 개는 자정 능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 성장과 발전을 유발한다. 그러나 특정 개의 파워 속성 작용 분포가 표준수학 분포에 미치지 않을수록 해당 개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멸 과정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파워 속성 표준수학 분포를 기반으로 우주나 자연의 특정 개의 자기정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예로서 소나무 군락에서 30% 소나무는 평균 이상으로 50%는 평균 수준으로 20%는 소멸할 경우 이러한 소나무 군락은 자기정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주와 자연에서 엔트로피 수준이 자기정화 임계값보다 낮을수록 생명력은 회복될 수 있으나 엔트로피 수준이 자기정화 임계값을 벗어날수록 자기정화 기능은 무산된다. 이 경우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는 타율정화 기능이 유발되어 생명력을 회복하게 한다. 타율정화는 어떤 개에서 엔트로피 수준이 자기정화 임계값을 벗어날 경우 다른 개의 힘이나 외부적 힘이 그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프로세스이다. 이하에서는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타율정화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3. 우주와 자연의 타율정화와 유기체적 질서 회복. 과학자들에 의하면 특정 개의 엔트로피 감소를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즉, 어떤 개의 엔트로피를 줄이려면 외부에서 그 개의 물리적인 일을 해줘야만 한다. 물리적 의미에서 일이란 힘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타율 정화는 어떤 계에서 엔트로피 수준이 자기 정화 임계값을 벗어날 경우 다른 계의 힘이나 외부적 힘이 그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프로세스이다. 우주나 자연 생태계에는 다양한 타율 정화가 있다. 예로서 지구는 6개 대륙이 있고 각 대륙에는 사막이 있다. 대륙과 사막에는 각각 대륙과 사막 생태계가 있다. 사막의 모래먼지는 알칼리성이다. 각 대륙 토양은 점점 산성화되고 있다. 대륙 토양의 산성화는 사막의 알칼리성 모래먼지로 중화되어 정화된다. 예로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모래먼지는 산성화되어가는 유럽 대륙 토양을 중화한다. 고비 사막의 황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동북아시아의 토양의 산성화를 정화한다. 지구 토양의 산성화가 진척될수록 지구에서 사막이 확산된다. 또한 토양의 산성화가 감소할 때 지구 사막화는 감소한다. 왜냐하면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 지역은 초기에는 울창한 숲이었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발생한 태풍의 진로는 주로 오염이 심한 육지로 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바다와 육지는 각각 자신의 해양과 육지 생태계를 가진다. 육지 생태계의 토양 오염은 바다 생태계에서 발생한 태풍에 의해서 정화되고, 해양 생태계에 오염된 바닷물은 육지의 황토에 의해서 정화된다. 따라서 육지 생태계의 토양 오염은 해양 생태계에서 발생한 태풍에 의해서 정화되고, 해양 생태계의 바다 오염은 육지 생태계의 황토에 의해서 정화된다. 지구온난화는 북극의 빙하를 녹인다고 한다. 이것은 바닷물이나 지구 토양의 오염과 관계한다. 바닷물과 지구 토양 오염이 빨라질수록 지구는 정화를 위한 보다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막 생태계 모래먼지에 의한 대륙 생태계의 토양 정화는 사막 생태계의 힘에 의한 타율 정화이다. 따라서 대륙 생태계 토양에서 자기 정화가 무산될수록 사막 생태계에 의한 타율 정화는 증가한다. 또한 해양 생태계의 태풍에 의한 대륙 생태계 토양 정화나 대륙 생태계에 의한 바닷물 정화는 모두 외부적 힘에 의한 타율 정화이다. 해양 생태계 바닷물이나 대륙 생태계 토양의 엔트로피가 자기 정화 임계값을 벗어나지 않을수록 타율 정화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자기 정화와 타율 정화는 쌍대관계나 유기적 관계에 있다. 우주와 자연의 자기 정화가 유발될수록 타율 정화가 감소하고, 타율 정화의 증가는 자기 정화를 감소시킨다. 유기체는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되고 조직되어 그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에 있는 조직체이다. 즉, 유기체는 생물처럼 물질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생명 기능을 가진 조직체이다. 우주와 자연은 전체로서 하나로 정비된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유기체이다. 즉, 우주와 자연 생태계는 모두 유기체적 특성을 가진다. 우주와 자연에서 자기 정화와 타율 정화의 쌍대관계나 유기적 관계는 이들의 유기체적 특성이나 능력에 관계한다. 다음 섹션에서는 우주와 자연의 이러한 유기체적 특성은 무엇이 기인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4-4 파워의 회귀 특성과 우주와 자연의 생명력 회복.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할 경우 자기 정화나 타율 정화가 유발되어 우주와 자연은 본래의 상태나 위상으로 되돌아가 생명력을 회복하게 한다. 우주와 자연에서 회복된 생명력은 이들에 속한 개체의 정체성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개체의 정체성은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 패턴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속성 패턴은 완전 기능 파워를 창출하여 개체의 정체성에 따른 역할을 온전히 구현하여 우주와 자연에서 상생과 협력의 조화로운 질서를 구현한다. 우주와 자연에서 자기 정화나 타율 정화의 유발 원리는 무엇인가? 회귀는 본래의 상태나 위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주님께서 파워의 회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파워는 회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는 그 이전과 동일한 상황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그 이전과는 위상이나 차원이 달라진 회귀를 의미하며, 이러한 회귀는 질적 및 양적 변화를 수반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의 빅뱅 파워는 생명력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나 자연의 생명력은 태초의 빅뱅의 파워에 속한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나 자연에서 자기 정화나 타율 정화가 생명력을 회복하는 프로세스는 궁극적으로 태초 빅뱅의 생명력, 즉 본래의 위상으로 되돌아가는 프로세스이다. 태초의 빅뱅 파워는 회귀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초의 빅뱅의 파워에 관계하므로 이들 모두에게는 회귀 특성이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한다. 즉, 파워는 본질적으로 회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주와 자연에 속한 개체들의 내재한 회귀 특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의 생명력은 이들에 속한 개체의 정체성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개체의 정체성은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 패턴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개체에 잠재된 회귀 특성이 활성화되어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속성 패턴과 상호작용으로 개체나 이들의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회귀 특성을 유발한다. 우주나 자연 생태계에서 유발된 회귀 특성은 우주와 자연 자체뿐만 아니라 이들에 속한 개체들로 하여금 자신의 시작점이나 본래 위상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예로서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에서 개체와 그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파워 속성의 작용으로부터 유발된 교란은 엔트로피를 증가시켜 우주와 자연의 생명력을 비활성화한다. 이 경우 활성화된 회귀 특성은 우주와 자연에서 자기정화나 타율정화를 유발하여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고 이들의 생명력을 회복시키어 개체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를 유발하게 한다. 우주와 자연에서 자기정화나 타율정화는 이들에게 작용하는 엔트로피가 증가할 경우 이것을 감소시켜 태초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프로세스이다. 생태학자들에 의하면 귀소 본능은 동물이 자기 서식처나 둥지로 되돌아오는 특성을 뜻하며 귀소성, 회귀성이라고도 한다. 예로서 연어는 강에서 산란하며 1년 동안 지내다가 바다로 내려가 3년 정도 살다가 알을 낳을 때는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모천회귀 본능이 있다. 봄에 우리나라에 온 제비는 알을 낳고 기르다가 가을이 되면 무리를 지어 따뜻한 동남아 등으로 날아가서 겨울을 보낸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귀소 본능에 따라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온다. 제비의 이러한 귀소 본능은 이들의 내재한 특성에 관계한다. 지적한 것과 같이 개체의 정체성에 따라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속성 패턴은 기능적 가치화를 유발하여 개체뿐만 아니라 개체가 창출한 파워의 순환을 유발한다. 또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초의 빅뱅 파워에 관계하므로 모든 순환은 파워 순환이며 시작점이나 본래 위상으로 되돌아오는 프로세스이다. 파워 순환의 이러한 특성은 이들의 내재한 회귀 특성에 기인한다. 지적한 것과 같이 회귀 특성은 태초의 빅뱅의 파워에 포함된 것이므로 우주나 자연의 궁극적 순환 방향은 태초의 빅뱅의 위상이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에서 유발하는 자기정화, 타율정화, 귀소 본능 및 파워 순환 등은 모두 파워의 회귀 특성에 관계한다. 그러나 파워의 회귀는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회귀가 아니라 그 이전과는 위상이나 차원이 달라진 회귀를 의미하며 이러한 회귀는 질적 및 양적 변화를 수반한다. 예로서 지구 순환은 지구의 회귀를 뜻한다. 지구 회귀는 지구의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지구 생태계는 한 차원 높은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유발한다. 우리나라 동해안 강에서 부화한 연어는 바다에 나아가 성장하고 자신이 부화한 강으로 되돌아와 알을 낳아 새로운 연어를 탄생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어는 한 차원 높은 질적 및 양적 성장을 유발한다. 바다에서 증발한 물은 대기 중에 비가 되어 다시 바다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의 회귀 특성은 이들의 속한 개체의 질적 및 양적 성장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생명력을 회복하여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유기체적 질서를 회복한다. 즉, 파워의 회귀 특성은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유기체적 질서 회복의 기반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행동에 나타난 회귀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서 볼 때 인간이 현대사회에서 고대 문화의 재창조나 실현하고자 하는 행동이나 우주 생성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나 파워 창출과 파워 결합에서 역사나 전통과의 결합 노력은 인간 행동에 나타난 파워의 회귀 특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생명력은 이들에 속한 개체의 정체성을 활성화하고 개체는 활성화된 개체의 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작용하는 파워 속성 패턴을 기능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구현하고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파워 속성의 작용 패턴에 따라 발생한 교란은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엔트로피를 발생시킨다. 엔트로피는 무질서를 뜻하며 생명력을 비활성화한다. 그러나 우주와 자연 생태계는 파워의 회귀 특성을 기반으로 자기정화나 타율 정화를 유발하여 생명력 회복하고 이전과는 위상이나 차원이 달라진 새로운 양적 또는 질적 변화를 유발하여 한 차원 높은 유기체적 생존 질서로 나아간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질서는 우주와 자연 생태계 자체와 이들에 속한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 패턴에 관계한다. 왜냐하면 질서는 생존을 위해 공간적 측면에서 개체의 올바른 배열이나 순서에 관계하고
이러한 질서는 개체 결합 즉 파워 결합은 파워 속성이 가진 가치와 능력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즉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질서는 이들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의 패턴과 그 가치와에 의존한다. 다음 제5장 파워의 주기적 및 비주기적 순환과 생존 질서에서는 파워 속성 기반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본질적 질서에 대해서 알아보자.